저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해부학입니다. 신경해부학 교수이고요. 여기 사띠 연구소라는 것은 제가 지금 나간 지 한 4년째 되는데 김해에 있는 그 사띠 아라마라고 합니다. 아라마라는 것은 학교 이런 뜻입니다. 보다시피 뒤쪽에 있는 이게 사띠 아라마입니다. 절입니다. 조계종에 속하는 절인데 모양새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냥 선센터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타팔라 스님이 방장으로 계시고요. 저들은 거기 가서 스님한테 불교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 이런 거를 매주 토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3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울력 일하는 거를 일하는 공덕을 짓던가 아니면은 또 알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토요일 날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불교에 관한 지식들, 명상은 불교에서 나왔으니까 명상도 불교에 관한 지식이라고 본다면은 명상에 관한 많은 지식, 불교에 대한 전적의 지식은 부타팔라 반테지 스님의 가르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불교에 관한 책을 쓸 때에 책을 쓰면서 우리 자목 스님하고 불교 대학의 몇몇 분의 교수님한테 많이 책을 교정받으면서 많이 배운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불교 혹은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일찍이 이쪽으로 좀 발을 들여놓았으면 훨씬 더 지금쯤 더 많이 알고 또 그렇게 했을 텐데 가로늦게 이제 정년퇴직 얼마 안 남겨두고 이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좀 어리석었죠. 빨리빨리 이쪽으로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자, 명상에 이제 명상을 이제 1급이라 그러시니까 많이 이제 잘 아시겠죠. 자목 스님이 법보신문에 올린 데서부터 따왔습니다.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전부 명상이고 그렇게 하면은 명상가이다. 그래서 명상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이다. 현재 순간에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사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죠. 물론 현재를 삽니다마는 이때 지금 여기에 살아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음을 그거를 알아차림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죠. 누구나 다 현재에 살지만은 현재에 산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너무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미래를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과거를 미래를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라. 마치마니까야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림하면서 살아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알아차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함으로써 알아차림 근육을 키워야 된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조금씩 집중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집중도 커지고 알아차림하는 파워, 사띠 파워도 커질 것이다.
알아차림이 사띠죠. 팔리어로 사띠입니다. 알아차림을 자꾸 하면은 사띠 파워가 커집니다. 도대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본다는 것은 사과에 대한 상이 망막에 맺히고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피질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사과다 하고 아는 거죠. 또 밑에는 아기가 사과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건 촉감이죠. 촉감은 척수를 타고 올라와서 이 몸 감각 피질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각은 이렇게 해서 전전두엽으로 들어가고 촉각은 이쪽으로 해서 전전두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전두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사과를 보는구나 하고 의식하고 내가 사과를 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1차 의식 혹은 1차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 사과가 빨갛네, 예쁘네, 잘 익었네, 딱딱하네,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1차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알아차림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사과를 만지고 있다, 내 자신이 지금 사과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다시 의식하는 것, 사과를 보고 만지고 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사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사과를 그냥 보는 것은 의식이고 내가 사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 이거는 알아차림 사띠이죠. 내가 사과를 만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일상에서 만지고 있는 줄 알고서 의식하고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아차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사과를 만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을 드론에 비유를 합니다. 드론을 띄워놓고 나를 지켜보는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한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으면 내 생각이 뭔지를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해 놓는다. 드론이 알아차림하는 나의 마음 기능 중에 일부다. 사띠도 의식도 전부 내 마음이죠, 그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하고 사띠 알아차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띠를 하면은 그 현안에서부터 떨어져 나를 볼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띠 수행은 알아차림 명상은 알아차림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건 일종의 뇌 운동이다. 뇌 운동을 해서 알아차림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일종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마음을 내한테 다시 알려주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보면은 되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혹은 화가 나고 있다 할 때에 내가 나 자신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림하지 않으면은 내가 괴로움에 빠져들 수가 있다.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폭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괴로움을 알아차림하고 화가 남을 알아차림하면 그 괴로움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화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거를 감정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직면한 현안에서 떨어져서 나를 볼 수가 있다. 알아차림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알아차림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아차림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도구였지만은 그거는 수행을 깨달음 쪽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얘기고, 일반적인 명상에서 알아차림이라 그러면은 그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걷는다 할 때에 발의 느낌이, 촉감이 이제 이렇게 적수를 타고 올라가서 그게 의식으로 들어오죠. 누구나 다 걷는다는 것을 다 알고 걷습니다. 그죠?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걷는다는 거는 다 의식을 하면서 걷죠.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도 참 그런데 그 의식 자체를 다시 의식하는 게 사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죠. 의식을 의식하는 것, 그걸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의식 수준에서 살아가지요. 의근이 작동하는 의식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삶입니다. 사는 거는 다 의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의식 없이는 우리는 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아차림은 의식을 의식하는 칠감이다, 일곱 번째 감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아차림은 의식을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앞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갖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오감이고, 그 오감을 의식하는 것이 육감이고, 육감을 의식하는 것이 칠감이고,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알아차림 사티는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다. 보다 더 위쪽에 반야 지혜가 있고, 그 위쪽으로 아마 해탈열반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끔 망상이 올라오는 것은 또 망상이 따로 내 구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간 어둡고 좀 안 좋은 쪽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명상 수행으로, 알아차림 명상으로 깨끗한 그런 마음,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선한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은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알아차림이다. 사티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뇌 운동을 하면은 마음이 어두운 마음에서부터 밝은 마음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당치나 한 것인가, 조금 얘기가 좀 논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내 신경회로를 바꾸면은 마음이 바뀐다. 그래서 내 신경회로를 바꾸면은 마음이 바꾸어진다. 왜냐하면은 내 신경회로의 활성,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신경세포의 활성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또 신경세포의 활성을 일으키고 신경회로를 바꾼다. 물고 물린단 말이에요. 뇌에 있는 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마음은 다시 신경회로를 바꾼다. 이런 물고 물리는 사이클에 의해서 신경회로를 바꾸면은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신경회로가 이게 변한다는 것을 이제 방금 암시를 한 거죠. 안 변하면은 이게 신경회로가 바뀔 수가 없고, 그러면은 마음이 바뀔 수가 없는데, 신경회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다. 왜냐하면은 신경회로가 바뀐다는 것은 신경회로를 만드는 뇌 신경세포가 역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뇌를 잠시 보여줍니다. 뇌가 이제 대뇌가 있고, 안에 어떤 복잡한 구조가 있고, 눈의 망막에서부터 신경이 이렇게 가가지고 시각 교차가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뒤쪽에 소뇌가 있고, 옆에서 보면은 대뇌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
구역구역마다 앞에를 전두엽이라 그러고 가쪽에 여기를 축두엽이라 그러고 뭐 밑에는 보면은 반튼으로 잘라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척수에서부터 척수하고 바로 붙은 게 숨내, 맥박 이런 거를 조정한다고 해서 숨내고 다리내는 대뇌하고 소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리뇌고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뇌고 그 위에 시상이 있고 뭐 대뇌 대뇌가 이렇게 있고 뒤쪽에 소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뇌가 결국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것으로 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 가지고 서로 회로를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신경세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죠. 또 이쪽에 신경세포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연결된 지점을 연접이라고 하죠. 그 연접, 요게 연접입니다. 이쪽에 신경세포에서부터 축삭이라고 하는 긴 가지돌기가 와가지고 여기 다음 신경세포하고 만납니다. 그 만나는 지점을 시냅스, 연접이라고 하죠. 이 연접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신경회로는 결국 신경세포들의 그 연결이고 그 연결하는 접점을 연접이라고 한다. 그 신경세포는 또한 그 방금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신경세포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그 전기를 받아서 다음 신경세포로 보내고 이 세포는 받아서 또 다음 신경세포로 보내고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전기신경회로다. 우리 뇌는 정기적인 신경회로라는 겁니다. 자, 이 회로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회로에 전기가 돌아가는데 마음이 만들어지느냐? 그건 참 설명하기가 지금 짧은 시간으로서는 어려운데 어쨌든 뇌신경 회로가 활동을 하면은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 신경 회로가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신경회로가 변한다. 그래서 밝은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면은 밝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신경회로로 변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밝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가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것이 나의 마음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뇌를 한번 직접 실제로 사람 뇌를 한번 봅니다. 뭔지 알겠죠? 자, 뇌입니다. 방금 어떤 사람한테서부터 꺼낸 뇌입니다. 방금 돌아가신 분한테서부터 꺼낸 거겠죠. 뒤쪽에 소뇌입니다. 소뇌고 이게 대뇌가 되고요. 소뇌고 이쪽이 대뇌인데 이쪽은 이제 축두엽이라고 그럽니다. 축두엽 옆에 있다고 축두엽입니다. 앞쪽이 전두엽이고 잘라 봅니다. 잘라 보면은 진한데 어두운 색깔로 된데 여기에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해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해마 부분을 이제 확대해 들어갑니다. 쭉 줌업하면은 여기가 해마입니다. 해마가 여기 있고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서로 가지를 쳐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회로를 만들고 있고 그 회로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 전기를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0.1V짜리 100mV짜리 전기가 신경회로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보면은 신경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움직이죠. 다이나믹하게 모양새도 변하면서 신경세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입니다. 뇌에는 신경세포들밖에 없습니다.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도우미세포는 있고요. 회로를 만드는 것은 신경세포가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뇌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지요. 그 뇌가 이제 척수를 통해서 우리 온몸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신경세포 하나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그대로 지금 여기 3D로 재구성한 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한 겁니다. 이게 신경회로를 이제 복잡하게 이루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신경세포 A, B, C, D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식도로 그리면은 이걸 신경회로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 신경세포에서 이쪽으로 0.1V짜리를 보내주면은 이 받는 세포가 전기를 또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자기가 활동 전위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신경세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를 이루고 있고 그 회로에는 100mV, 0.1V짜리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은 여기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가 얼마나 기냐 하면은 남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17만 6천 킬로미터, 여자들 경우에는 15만 킬로미터. 아마 신경세포가 조금 작아서 그럴 겁니다. 사람 크기도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조금 작아서 이제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전체를 다 이으면은 이제 이렇게 17만, 15만 킬로미터 되는데, 지구 적도가 4만 킬로미터라 그러거든요. 지구 적도를 4바퀴나, 네 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만큼 깁니다. 우리 뇌에 있는 이 신경회로의 길이가. 엄청나죠, 그죠? 엄청납니다.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860억 개, 뇌 전체에, 대뇌 피질에만 한 150억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신경세포는 다른 5,000개 내지 10,000개의 신경세포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 11차원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얼마나 복잡한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뇌를 우리 안에 소우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회로에 전기가 흐르면은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걸 한번 직접 봅니다. 지금 생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봅니다. 자, 우드스틱 자그만한 나무 막대기 한 개 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레이저가 꺼져 있습니다. 자, 레이저를 켜봅니다. 켜보니까
성이 나가지고 공격성이 나와가 달라듭니다. 그죠? 자, 레이저를 켜니까 공격성이라는 게 나오더라. 조그만한 모자도 원래는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레이저를 켜니까 화가 난든지 달라들더라.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레이저를 켜니까 어떤 마음이, 전에는 없던 그런 공격성이라는 마음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레이저를 켰다는 게 무슨 의미가 하면은, 레이저를 켜면은 이 쥐의 편도체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활성을 갖듯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활성을 갖는, 이게 어떻게 하면은 활성을 갖느냐 하면은, 레이저를 쬐어주면은 이런 활성을 갖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제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유전공학적으로 그렇게 조작을 해 놓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실험 테크닉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아마도 5년 이내로 아마도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실험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사고로 뇌를 다친 사람들, 해마가 망가지니까 기억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해마의 기능이 기억을 만드는구나 하고 알았고, 전전두엽이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망가지니까 이성이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전전두엽이 아마 이성을 관할하는 뇌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걸 이제 일부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뇌를 우리가 일부러 손상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은 레이저로 해가지고 어떤 뇌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뇌의 어떤 국소적인 아주 미세한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게 이제 곧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 신경세포의 활성에서 나왔다. 어떤 마음이 생기면은 그 마음은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또한 유도를 하고 신경회로를 바꾼다. 명상하는 마음이 신경회로를 바꾼다. 그래서 바꾸어진 신경회로는 명상했을 때의 그 마음이니까, 명상을 많이 하면은 그 명상의 마음이 지속이 된다. 명상을 하지 않고 잠시 있더라도 그 마음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 이 신경회로가, 변한 신경회로가 우리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 신경회로는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마음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티파워라는 것은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은 아까 이 전전두엽에 있는 거라 그랬죠. 전전두엽에 있는 어떤 신경회로, 이게 알아차림 신경회로다. 이 신경회로를 명상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면은 이게 더 강해진다. 알아차림하는 사티 파워가 커진다. 우리가 에어로빅 하는 거는 심폐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에어로빅 하잖아요. 자꾸 이제 에어로빅 하면은 한번 해가 안 되고 계속 에어로빅 하면은 심폐 기능이 발달한다. 그다음에 역기 드는 것도 그저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역기를 드는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발달한다. 알아차림 명상도 계속 하면은 이 알아차림 명상, 이 신경회로가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게 강해진다. 이렇게 강해지는 게 신경세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렇다. 신경세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을 여기 봅니다. 신경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모양새가 변합니다. 여기 하나 쭉 올라가죠. 방금 하나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왜? 신경회로 만들려고. 여기도 신경회로 만들려고 지금 뭐가 쫙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축삭이라고 그럽니다. 축삭이 이렇게 쭉 가서 다른 데 만나면은 연접을 이루게 되고, 그 연접을 이루게 되면은 회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만들 때 이런 회로를 만드는 그런 작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가지죠. 가지 돌기라 그럽니다. 가지 돌기들이 막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변하면서 이 가지 자체도 많이 변하고, 여기 점박이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점박이가 오른쪽 여기에 보면은 가지 돌기에 있는 이 점박이를 지금 형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축삭이 이렇게 와가지고, 축삭이 와서 만나는 점입니다. 이 점박이가, 이쪽에 있는 점박이가. 다이나믹 스파인, 요 스파인이라 그러는데 가시라 그럽니다. 가지돌기 가시다 그러죠. 이 가지돌기 가시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변한다. 이건 실제 어떤 사람의 뇌에 있는 그 신경들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신경이 전체를 보면은 신경이잖아요. 신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 뇌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뇌 기능을 쓰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변화할 수도 있다. 이 신경 회로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신경이 서로 연결되는 이 접점인 연접이 강하게 연결되거나 혹은 약하게 연결성이 떨어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변화성, 이거 가소성이라 그러죠. 연접이 강도가 변화할 수 있다. 신경이라는 것이 변화할 수가 있다. 신경은 전체를 보면은 신경이 변화하는 거고, 미세하게 보면은 연접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뇌는 변한다, 뇌 가소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접의 연결 강도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강해지면은 이 신경회로의 기능이 더 강해지고, 약해지면은 기능이 약해진다. 알아차림 명상을 많이 하면은 이 신경회로가 활성이 많아지면은 연접이 강해집니다. 연결이 강해지면은 이 회로가 강해져서 알아차림 힘이 강해진다. 강해질 때는 이 연접이 강해질 때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알아차림 명상을 하면은 요 연접의 가시죠. 연접의 가시가 커진다. 결국 연접이 요 크기가 더 커지고 강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커지는 거를 순차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렇게 뽀복하고 커집니다. 연접이 더 강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강해지는 거를 연접 장기 강화,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그러고, 약해지는 것을 저하, 연접 장기 저하라고 합니다. 디프레션.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연접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연접의 가소성이라 한다. 그래서 연접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따라서 뇌신경회로가 역동적이고, 따라서 뇌가 역동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뇌를 바꿀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모르게
알지 모르게 우리 뇌를 이제 어떤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마음을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밝은 마음을 내는 사람은 환경이 아마도 좋았기 때문에 밝은 마음을 계속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뇌에 있는 신경회로를 밝은 마음을 내는 신경회로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신경회로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은. 어둡다 하더라도 밝은 마음을 자꾸 내면은 나의 마음이 밝아진다. 자, 좀 관점을 토픽을 좀 돌려서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다. 지금 현재의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이다. 관찰하면은 자신의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다. 성찰한다. 이게 또 명상의 큰 어떤 하나의 그 요소죠. 명상을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드를 being 모드라 그럽니다. being은 존재라는 뜻이고 존재의 양식이다. 우리 삶이 두 가지 그 양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에 땀 흘려 가지고 doing 모드로 삽니다. 뭐를 하는, 일하는 모드로 살죠. 뭐 추구 양식이라 해놨는데 저는 막 이걸 헐레벌떡 모드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헐레벌떡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는 그 시간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현재를 사는, 현재에 뭐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사는, 현존하는 삶,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하루 종일 이러고 살 수 없겠지만 시간만 나면은 현존하는 being 모드로 살 필요가 있다. being 모드로 살면은, 즉 명상을 하면은 마음 공간이 맑아진다. 그 마음 공간이 맑아지는 존재의 양식은 뭐 불교적인 종교적으로 보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간에 막 깨달음이 가는 그게 최종 목표고, 자, 이거는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고, 일반인으로서는 막 이거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 일반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자유를 얻는 것. 자, 이거는 뭐 얕은 의미에서 해탈이라고 봐도 좋잖아요. 자신의 대한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해방되는 게 해탈되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명료하게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면서 현존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사랑 가득한 자애심을 갖고 그 최종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막 멀리 있는 대부분의 경우 비현실적인 그런 높은 목표라고 보면 되고,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명상을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득이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을, 그러니까 being 모드로 사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eudaimonic well-being, 고결한 행복을 즐기면서 산다는 거다. 이거는 내려놓을 줄 알면서 사는 거다. 너무 욕심에 따라서 헐레벌떡 따라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포기할 줄 알고 내버려 둘 줄 알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being 모드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민병도 시인이 산처럼 강물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음의 분별에 얽매여 가지고 욕망의 성을 쌓아 헐레벌떡 돌아다니지 말고 별처럼 불꽃처럼 풀꽃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빅모드로 살고 싶다. 또한 풀꽃에게 삶을 물었다. 그냥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라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라 했다. 산에게 물으니까 견디는 것이라 했다. 이 비틀즈 멤버들이 부다가야에, 인도 부다가야에 가서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Let it be, let it be 하는 게 있잖아요. Let it be. 냅둬라, 냅둬라, 놓아라. 한자로는 출리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을 배웠다. 그 노래를 부른 게 이제 Let it be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가사에 보면은 그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배워놓고는 성모 마리아한테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벌이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한테 배웠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테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 삶의 모드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달라진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의 모든 것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어떤 운동을 하면서 사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삶의 모든 것이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그런 유전자가 표현되고, 비잉 모드로 살면은 그런 유전자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다이모닉, 즉 비잉 모드로 사는 사람들은 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항체가 덜 만들어지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유전자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만들어지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고결한 삶을 사니까 별로 안 만들어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오히려 여기서는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오감을 즐기면서 살지 마라. 고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관점이 다른 건데,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은, 헐레벌떡 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들 공부를 한다거나, 뭘 배운다거나,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은 신경세포가 발달을 잘 합니다.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봐도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 가지돌기에 가시가 먼저 없어집니다. 가시가 없어지고 심하면은 가시도 이렇게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풍성하던 가지돌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경세포가 위축된다, 퇴축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경세포가 퇴축된다.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면은, 해소하는 조건을 하면은 가지돌기가 다시 살아난다. 없던 가지돌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망가졌던 신경세포가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손상을 받을 때까지 이게 가역적으로 가능하다. 심하게 손상을 받아버리면은 절대로 못 돌아온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하면은 해마가 커지더라. 근데 커지는 부위가
남자가 커지는 부위하고 여자가 커지는 부위하고 똑같은 명상을 했는데, 똑같은 기간 동안에 명상을 했는데 커지는 부위가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좀 달라지더라. 남자하고 여자는 마음이 달라서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은 현재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 자세한 거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는 명상을 하면은 현재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 현재에 집중하는 뇌가 더 활성이 된다. 반면에 망상하는 뇌, 과거, 미래 이런 데 끄달려 다니는 뇌,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그럽니다. 기본 모드 신경망은 약해지더라. 여러 가지 명상에서 전부 다 기본 모드 신경망, 과거,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끄달려가는 뇌는 약해지더라.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하면은 이 사티 신경망이 강해져 가지고 안 끄달려가고, 반면에 끄달려가는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은 약해지더라. 사티, 알아차림 명상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변하는 것을 그냥 도표로 그려주는 겁니다. 알아차림 신경망은 강해지기 때문에 안 끄달려, 생각에 망상이나 이런 데 안 끄달려 가고, 망상하는 뇌는 약해지더라. 우리가 왜 기본적으로 걱정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뇌는 기본이 걱정하는 뇌거든요. 기본적으로 행복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기본적으로는 걱정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뭔가 해코지나 겁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뇌, 경계하는 뇌. 우리의 먼 조상이죠, 그죠? 조상이 일과를 끝내고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아마도 뭔가 이게 주변에서 뭔가 늑대가 나타나지 않나, 뭐가 나타나지 않나, 혹시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기본이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더 다가오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가 갖는 그런 뇌 기능이다. 그래서 그 뇌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멍하니 있을 때, 졸릴 때, 그럴 때는 걱정을 한다. 미래를 생각하고, 쉴 데 없이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고, 쉴 데 없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뇌. 그게 우리 뇌의 기본 뇌다. 기본 뇌에 작동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뇌 부위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런 부위가 걱정하는 뇌,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 걱정하다가 밖에 뭐가 툭 튀어나오면은 그것을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하는 일하는 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일하지 않으면은 걱정한다. 대부분 걱정하는 시간이죠. 걱정하다가 일할 일이 있으면 일하고, 일하다가 일할 거리가 없으면 걱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때는 걱정하는 뇌가 작동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걱정하는 뇌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걱정하는 뇌를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괜히 걱정하는 게 이제 이렇게 폭포를 비유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여기가 현재라고 봅시다. 현재가 이거는 오지 않은 미래고 이건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를 모든 것은 스쳐서 지나가는데 그게 전부 우리 뇌에는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모든 건 변하고 흘러가는데 뇌는 그것들을 영원한 양 붙들고 있다. 어디에 붙들고 있느냐 하면은 기본 모드 신경망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붙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간 거를 불러일으켜서 괜히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괜히 불러들여가지고 생각하면서 걱정한다. 기본 모드 신경망의 기능이 참 좀 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한 이런 기본 모드 신경망을 갖고 있죠. 명상을 하면은 알아차림하는 뇌 부위는 발달을 한다. 색깔은 각각 다른 명상입니다. 여러 가지 명상이 서로 다른 부위를 발달시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전두엽을 발달을 시키고 망상하는 뇌 부위, 이런 뇌 부위, 기본 모드 신경망은 약화시키더라.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걱정하는 뇌, 불행한 그런 라이프가 줄어든다. 알아차림을 잘하는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피 라이프로 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참고로 우리는 하루 6,200가지의 생각을 한다. 10초마다 한 개씩 다른 생각을 한다. 그만큼 우리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은 65세 이상이 오른쪽에 보여집니다. 65세 이상 하면은 병원비가 뚝 떨어지더라.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그래도 명상을 하면은 병원비가 떨어지더라. 특히 65세 노년기에는 훨씬 더 병원에 가는 빈도가 떨어지더라. 병원비가 적게 들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질병 이런 거에 효과가 좋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명상이 그래서 거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여기 불교학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국제서울 명상 엑스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응용 명상이라는 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여해가지고 명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시간이 없나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 명상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이제 했고 2번 더 남았습니다. 서울역이 본교 대각전에서 첫 번째로 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며칠 전에는 마곡사에 가가지고 붓다와 내과학이라는 제목하에 2박 3일 동안 12시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붓다 마음, 불교의 마음을 내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명상, 불교 이런 쪽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빈도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마곡사에서 했던 책자 자료고요. 또 지난 8월 달에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대한명상의학에서 하는 선모 워크숍입니다. 가서 알아차림 내과학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